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예린이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이 나요. 여자가 봐도 예쁘게 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예린이가 딱 그랬어요. 이목구비가 어찌나 아기자기하고 예쁘던지 얼굴이 미운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어찌나 잘 웃는지 성격까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희 과는 유학교육과여서 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인데요. 예린이는 그 많은 여자애들 중에서도 눈에 띌 만큼 예쁜 친구였죠. 그래서 질투도 조금 났던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제가 가슴은 조금 더 큰 것 같다는 걸 위안으로 삼으면서 정신 승리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린이랑 친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조별 과제를 할 때 예린이랑 같은 조가 되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예린이는 저랑도 잘 맞았거든요. 같이 과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관심사도 비슷한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도 결국에는 예린이를 좋은 친구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린이는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친구였으니까요. 그렇게 즐겁게 조별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발표에서 A+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날 같이 치킨에 맥주를 마시면서 자축을 했고요. 그렇게 예린이하고 저는 베프가 되었죠. 이후로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늘 학교에서 붙어 다니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린이는 이상하게도 엄마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하고 술이라도 한잔하게 되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는 날이면 꼭 아빠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았죠. 혹시 엄마가 안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 질문이 예린이에게 상처라도 줄까 싶어서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이와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예린이가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죠. 저는 그런 예린이가 걱정돼서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예린이는 그날이 엄마 기일이라면서 1년 중 그날만 되면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털어놓았죠. 중학교 다닐 무렵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제는 괜찮아지긴 했지만 엄마 기일이 되면 그립다는 생각이 유독 커진다면서 우울해하는 듯 보였어요. 친구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괜히 그런 일로 사람들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친구들 중에는 저에게만 털어놓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제서야 그동안 예린이가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게 이해가 갔고요.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그 사실이 각별하고 고맙게 느껴졌어요. 저는 힘들었겠다고 내가 잘한 걸 아시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라고 위로하면서 예린이의 손을 잡아 주었고요.
예린이는 고맙다면서 마주 잡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베프가 되었어요. 친구의 아픔을 한 가지 공유했다는 사실이 참 큰 의미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죽이 잘 맞는 절친이었지만 딱 한 가지 취향만큼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진을 찍는 춤이었는데요. 저도 휴대폰으로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이긴 한데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예린이는 사진 찍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인지 예린이는 사진 동아리에 가입을 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필름, 카메라랑 디지털 카메라를 학교에 가져오는 날에는 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는데 정말 예쁘게 잘 찍어주긴 하더라고요. 하도 예린이가 자기랑 같이 사진 동아리를 하자고 해서 한번 따라가 본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진 찍으러 간 곳이 춘천이었거든요. 출사라고 하는지 그걸 간 거였죠. 그날은 풍경을 찍는다고 종일 걸어 다녔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지루했고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취미는 정말로 관심이 있고 애정이 가득해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후로는 그 동아리에 나가지는 않았죠. 그래도 예린이 하고 제가 베프인 건 변함이 없었어요. 종종 저는 예린이의 사진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오사기에 가까울 만큼 예쁘게 잘 나온 사진들은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이가 언제 한번 자기 집에 놀러 오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에게 저를 베프라고 소개했더니 아빠가 저를 궁금해하신다고 말이죠. 예린이는 아빠가 요리를 정말 잘 하신다면서 제가 놀러 온다고 하면 맛있는 거를 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대요. 저는 대학교 친구 집에 가본 일은 없었는데 예린이네 집에 놀러 가는 일이 처음이라 기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 학교를 마치고는 예림이네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저는 예림이가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랑 둘이 산다고 하길래 집안 형편이 혹시 어렵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엄마가 안 계신데도 예린이는 밝고 예쁘게 자란 건가 싶어서 친구로서 대견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린이가 사는 동네에 가게 되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예린이는 평창동 고급주택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 예쁜 정원까지 딸려있는 고급 단독주택이었죠.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예린이가 2층을 쓰고 아빠가 1층을 쓰신다고 했어요. 엄청난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잘 가꿔진 잔디하며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검정색 큰 벤츠도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예린이 아빠가 타시는 자동차인 것 같았어요. 예린이 이 기집애는 엄청 부잣집 딸이었던 거죠. 친구 집이 잘 산다는 사실에 그간 은근히 예린이를 걱정했던 제가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예린이를 따라서 들어간 실내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는데요.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져서도 아니었고,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 같은 대형. 책장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로 예린이 아빠 때문이었죠. 면바지에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는 셔츠 소매를 말아올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린이 아빠는 정말 멋진 중년의 아저씨였어요. 저는 원래 아빠 또래 정도 되면 배도 나오고 아저씨 느낌이 팍팍 나야 하는데 예린이 아빠는 아니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젠틀해 보이기도 하고 패션 감각도 있어 보였죠. 예린이가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예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보시고는 예린이가 요즘 베프라고 입 아프게 자랑하던 친구구나라고 하시면서 반겨주시는데 살짝 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보고도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두근거리는지 말이에요. 저녁 맛있는 거 해주신다면서 쉬고 있으라는 말에 저는 예린이를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게 되었죠. 저는 예린이에게 아빠가 정말 멋지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린이도 그런 자기 아빠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죠. 저는 아까 거실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던 책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린이 아빠가 교수님이어서 집에 책이 한가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서재에 가면 책이 더 많다고 나중에 구경시켜 준다고도 했죠. 무슨 과 교수님이냐고 물어봤는데 예린이는 아빠가 교육학과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랄까? 아저씨가 좀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또 교수님 아빠를 둔 예린이가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때 아저씨가 음식이 다 됐다면서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셨고요. 1층 주방으로 갔더니 파스타랑 샐러드하고 바게트 등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음식이 너무 고급지고 맛있어 보여서 예린이에게 너는 매일 이런 거 먹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말이 약간 재밌게 들렸는지 우리 셋은 웃음이 빵 터지기도 했죠. 음식도 맛있었고요. 예린이와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재밌기도 했어요. 부녀 사이가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예린이는 성격까지 좋았나 봐요.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아저씨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저씨의 차분한 미소며 걷어올린 소매로 보이는 힘줄 가득한 팔뚝하며 또 목소리도 얼마나 그윽한지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었죠. 그때 불현듯 저는 무언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끌린다는 걸 말이죠. 제 또래 남자들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아저씨에게는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였던 거죠. 저는 아저씨랑 대화를 더 나눠 보고 싶어서 전공과 목에서 들은 교육학 이야기도 조금 꺼내봤는데요. 아저씨는 정말로 엄청 반가워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교육학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예린이가 집에서까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서 말리는 통에 아저씨의 교육, 학계론, 강의는 끝이 났지만 말이죠. 사실 저는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주는 아저씨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저보고 자주 놀러 오라면서 아까 못다한 교육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해주겠다고 하셨죠. 아저씨는 교수님이다 보니 말이 조금 많은 타입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싫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린이는 저를 버스 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는데요. 저는 함께 집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아저씨도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 했죠. 종종 집에 초대해 달라고 했어요. 그 후로 몇 번인가 예린이네 집에 더 놀러 가게 되었죠. 아저씨는 제가 놀러 갈 때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시곤 했어요. 예린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고 아저씨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웠죠. 간혹 우리 셋은 보드게임 같은 걸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저씨랑도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수록 아저씨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 갔고요. 저는 아저씨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아서 혼자 애만 태우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이가 사진 동아리에서 주말에 1박 2일로 MT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문득 그날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저씨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예린이는 저에게 자기 동아리 MT에 따라오겠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날 다른 일이 있기도 하고 동아리 사람도 아닌데 따라가기 좀 그렇다고 말하면서 예린이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했죠. 드디어 그 토요일이 되었고요. 그날 저는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을 골랐어요. 가슴골이 살짝 보이는 몸매가 부각되는 상의를 입었고 일부러 치마도 약간 짧은 걸로 골라 입었죠. 아저씨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오후 시간쯤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예린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예린이는 그날 아침 일찍 가평으로 MT를 떠났을 테고 아저씨가 집에 혼자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니 마구 심장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린이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요. 예상대로 아저씨는 혼자 집에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예린이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왔냐고 놀라는 눈치였죠. 저는 우연히 이 동네 부근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그냥 집에 가려다가 아저씨 생각이 나서 들었다고 했죠. 아저씨는 들어오라고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안 그래도 심심했다면서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저를 반겨주셨죠.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면서 차를 가져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지난번에 다 못한 교육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주시겠다면서 들뜬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아저씨가 해주는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집안에 아저씨랑 둘이 있자니 너무 두근거리고 심장이 콩닥돼서 아주 혼났네요. 아저씨와의 대화는 정말 재미있게 흘러갔어요. 물론 교육학 이야기는 조금 지루하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은 즐거운 편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저씨는 출출하셨는지 저에게 저녁을 먹고 가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좋다고 했고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요리하는 아저씨를 바라봤는데 그 모습이 섹시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제 눈에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씌었던 거죠. 아저씨랑 단둘이 마주 앉아서 처음 먹게 되는 밥이었는데 너무 설레더라고요. 물론 김치볶음밥도 정말 맛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정하게 식사를 마치고는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린이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진로 선택 같은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면서 잠깐 대화를 이어갔죠. 중간중간 대화가 끊기기라도 하면 약간의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왠지 아저씨랑 단둘이 있게 되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용기를 내 보기로 했죠. 그리고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어떤 남자가 제 마음을 훔쳐 간 거냐면서 아저씨는 다정하게 물어봤고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는 그 사람이 바로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저씨는 조금 놀라신 듯 했고 곧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저보고 장난을 잘 친다면서 그래도 그런 농담으로 아저씨를 놀리면 안 된다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죠.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돌아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아저씨에게 와락 안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아저씨를 좋아하는 제 마음이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 아저씨가 저를 뿌리치지 못하게 꼭 안고 있었고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저를 아저씨는 결국에 허락해 주었어요. 아저씨도 남자였던 거죠. 아저씨는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곳에서 저는 아저씨랑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일 아저씨와 사랑을 나누는 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행복함과 만족감을 준 건 아저씨가 처음이었어요. 3. 사랑을 나누고 난 후 아저씨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가 없었죠. 저는 아저씨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종종 볼 수 있냐고 했더니 아저씨도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정하게 같이 샤워를 하고는 거실에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아저씨는 제가 본인에게 찾아온 큰 행운인 것 같다면서 저를 엄청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죠.
아저씨가 저를 연애 상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아저씨는 차로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요. 운전하는 아저씨 모습도 너무 멋져 보여서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죠. 집 앞에서 내리기 전에 저는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로 뽀뽀를 해드렸어요. 아저씨는 조심해서 들어가라면서 제 얼굴을 얼음 만져주셨죠. 그날 잠들기 전까지 아저씨랑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이 잘 안 올 지경이었어요. 그 후로도 예린이랑은 계속 절친으로 지내는 중이에요. 우리는 수업도 같이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중이죠. 물론 아저씨와 저와의 일은 예린이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린이를 볼 때면 가끔씩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좋은 친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긴 해요. 저는 한가한 날이면 아저씨가 수업하는 대학에 가서 몰래 수업을 청강하기도 하는데요.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아저씨 모습이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저씨가 수업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는 저녁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저녁도 먹고요. 호텔에 가서 사랑을 나누기도 해요. 저는 아저씨가 저에게 더 푹 빠졌으면 하는 마음에 잘 보이려고 많이 꾸미게 되더라고요.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요. 사랑을 나눌 때도 아저씨가 정신을 못 차리게끔 정성스레 해드리곤 해요. 가끔 예쁜 속옷이나 야시시한 복장으로 이벤트 같은 걸 해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인지 아저씨는 저를 정말 예뻐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린이가 아빠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예전과 다르게 쉬는 날이면 외출도 많이 하시고 집에서도 외모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쓰신다면서요. 요새는 운동하러 헬스장에도 나가신다면서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새엄마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장난방 걱정 반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연애 상대가 저라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예린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저씨도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니까요. 헬스장을 등록해서 운동까지 하신다니 제가 사랑을 나눌 때 아저씨 체력을 너무 빼놓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기도 했죠. 아저씨와의 연애를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네요. 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아저씨에게 더 깊이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모든 면에서 여유가 넘치고 또 그런 점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어요. 3. 아저씨는 사랑을 나눌 때도 엄청 노련하고 능숙한 편이에요. 제 또래 다른 남자 친구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아저씨는 저에게 주곤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저씨 품에 안겨 있으면 행복하다는 기분이 저절로 느껴지곤 해요. 저는 아저씨를 정말로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아저씨와의 이 사랑이 오래
허락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